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 만유와 자연현상 백부작중 6부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분자라는 것은 원자 2개 이상이 결합해서 형성된 물질의 기본 단위이죠. 분자는 매우 작아서 이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압니다. 분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직선행 분자. 원자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CO2는 2개의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형 분자입니다. 원자가 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 H2O는 2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직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형 분자인데요. 원자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를 이름합니다. 예를 들어 벤젠 C6H6는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분자의 형태가 원자 사이의 결합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공유 결합을 형성한 원자는 서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공유 결합은 원자의 원자 번호, 전기 음성도, 전자 배치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드문 형태의 분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메타 물질 종류입니다. 음속이나 빛과 같은 파동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 메타 물질은 소리를 굴절하거나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분자형인데요. 자기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는 자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체 분자인데요. 생명체에 존재하는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 DNA, RNA, 단백질과 같은 분자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드문 형태의 분자는 일반적으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 물질은 음향이나 빛과 같은 파동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고, 자기 분자는 자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분자의 형태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문 형태의 분자는 일반적으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드문 형태의 분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약 개발. 드문 형태의 분자는 새로운 치료제나 약물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소재 개발에도 이 드문 분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재료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에너지 개발에 유용합니다. 드문 형태의 분자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부작에서 왜 이 분자를 특이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물질이 이 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정신 사상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익인간 정신, 그 사상과 비유해서도 이 드문 형태의 분자와
연관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홍익사상의 핵심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드문 형태의 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문 형태의 분자의 개발과 활용은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홍익사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드문 형태의 분자는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원자들이 비정상적인 배열을 이루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문 형태의 분자의 존재는 다양한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홍익사상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창의성의 발현입니다. 홍익사상은 창의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역시 드문 형태의 분자는 기존의 분자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문 형태의 분자의 발견은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문 형태의 분자와 홍익사상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뚜렷한 예입니다. 다원자 분자는 단일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분자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자 분자의 구조는 다양한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홍익사상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성질체, 다시 말해서 다른 성질의 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다른 분자입니다. 이러한 이성질체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질체의 존재는 다양한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홍익사상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분자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안정하지 않은 분자인데요. 이러한 불안정한 분자는 어떤 인연이 사라지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분자의 존재는 창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홍익사상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분자가 있는데요. 기존 분자보다 성능이 뛰어난 분자입니다. 이러한 고성능 분자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분자의 개발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사상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드문 형태의 분자와 홍익사상의 연관성은 단지 유추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드문 형태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분자의 특성이 인간이 살아가는 관점에서도 재해석해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문 형태의 분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치료제나 약물을 개발한다면 이는 홍익사상의 핵심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실천하는 물질적 자연현상입니다. 또한 드문 형태의 분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나 에너지원을 개발한다면 이는 다양한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고 창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홍익사상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드문 형태의 분자는 홍익사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이 드문 형태의 분자와 불교 철학의 연관성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공의 사상, 즉 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공성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고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드문 형태의 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분자보다 구조나 성질이 독특하거나 희귀하기 때문에 공성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불교 철학에서는 무상은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생명하고 생멸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문 형태의 분자는 일반적인 분자보다 안정성이 낮거나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론입니다. 불교 철학에서 연기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드문 형태의 분자도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원자들이 비정상적인 배열을 이루는 등 특정한 조건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연기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문 형태의 분자와 불교 철학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다원자 분자는요, 단일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분자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런 다원자 분자의 구조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질체 분자에 대해서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다른 분자입니다. 이러한 이성질체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이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질체의 존재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변화한다는 공성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분자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안정하지 않은 분자인데요. 이러한 불안정한 분자는 인연이 사라지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분자의 존재는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는 무상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분자인데요. 기존의 분자보다 성능이 뛰어난 분자입니다. 이러한 고성능 분자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분자의 개발은 연기론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드문 형태의 분자와 불교 철학의 연관성은 단지 유추에 불과하지만 드문 형태의 분자의 특성을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새로운 우리의 시각을 얻을 수 있어서 오늘은 인간 삶에 필요한 홍익인간 정신과 불교 사상을 자연과학의 하나인 드문 분자와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